장윤기 사건 수사 무모 의혹 단독 보도들로 이어갑니다. 장윤기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 이 납치 계획 정황 증거인데도 경찰이 확보를 안 했다는 논란이 있었죠. 수사팀은 사건 발생 2달이 지나서야 이 케이블타이가 중요 증거물이라는 보고서를 검찰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증거물인 케이블타이에 대한 경찰의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검찰에 제출한 감식 보고서에서 케이블타이를 중요 증거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보고서에 혐의가 살인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된 현 시점에서 중요 증거물로 판단돼 첨부한다고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기소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당시 수사팀은 케이블타이를 중요 증거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 장윤기를 조사했던 A순경은 성폭행 목적이었다면 더 강력한 끈이 있지 않았을까 판단했다. 케이블타이는 중고등학생도 쉽게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장은 SUV 차량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증거 확보를 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A순경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수사팀장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는지 조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증거, 장윤기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이 경찰은 블랙박스 판독 불가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같은 블랙박스에서 차량 뒷문이 열린 걸 확인해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이 아닌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로 바꿨습니다. 이어서 김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미행할 때 탔던 흰색 SUV 차량. 범행 장소 인근에 있던 화물차 블랙박스엔 장윤기가 범행 전 차량을 세워둔 상황이 찍혀 있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흰색 물체처럼 보이는 장윤기 차량. 경찰은 영상 분석 결과 차량 뒷좌석 문이 열린 모습으로 추정하면서도 판독 불가라는 최종 결론을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수사 보고서에도 뒷좌석 문이 열려 있는 걸로 추정되긴 하지만 명확히 확인되진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지휘라인 지시로 광주경찰청 과학수사대에 영상화질 개선도 의뢰했지만 검찰에 송치된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반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영상 화질을 개선했고 최종적으로 차량 뒷좌석 문이 열려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윤기가 뒷좌석 문을 열어둔 점으로 볼 때 납치나 성폭행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운 성폭행 목적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장윤기 수사팀원은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이미 아는 사이라는 사실이 장윤기 검거 전부터 광주 광산서 내부에 보고됐던 걸로 취재됐습니다. 그런데도 수사에서 배제하지 않은 겁니다. 이 내용은 광민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장윤기 부친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 장윤기를 추적하던 시점부터 수사팀원 중 한 명이 장윤기 부친과 근무 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추적 과정에서 장윤기 부친이 장모 경감이란 사실이 확인되자 수사팀 A 경사가 자신이 장 경감과 함께 근무했었다는 사실을 보고한 겁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장윤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 경사가 장윤기 부친과 몇 개월 동안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한 사이라고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 경사는 배제되지 않고 그대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A 경사가 경력도 짧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A 경사와 장윤기 부친이 통화한 녹음 파일엔 A 경사가 선배님이라며 장윤기 부친에게 존칭을 쓰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집니다. A 경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해외 출장 중 조기 귀국해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경찰관 가족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기로 했는데요. 담당 경찰서를 떠났더라도 최근 3년 안에 근무 이력이 있으면
전부 들여다볼 방침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다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 들어오는 경찰청장 직무대행.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유착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 담당 수사팀장인 광주 광산경찰서 A경감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지 이틀 만입니다. 지휘부 화상회의에선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최대한 엄벌하겠다며 무너진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경찰서 수사 중인 사건 중 경찰 가족이 관계인인 사건 처리에 적절성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탄원인을 불문하고 사건 담당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가족 사건이면 절차 위반이 없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해당 경찰서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최근 3년 사이 근무 이력이 있는 경찰관이면 전부 조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출장 일정을 서둘러 마치고 조기 귀국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감찰 조사를 통해 이번 일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벌하겠습니다. 오늘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한 경찰의 증거 인멸 및 문제에 관해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들이 왔습니다. 우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시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속된 강력 사팀장과 연관된 또한 부친, 백부 등 그 누가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 정확하게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 성역 없이 수사하여 처벌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네,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있는 상태인데요. 출장 중이었다고는 하지만 다소 늦은 사과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게다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요, 기초적인 조사도 안 한 걸까 이렇게 의심되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장윤기의 경찰 아버지죠. 수사기관에 3차례나 접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15분간 대화 나누기도 하고 20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김은배 팀장님, 아무래도 아버지가 경찰이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아들을 얼굴 보러 간 건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코칭을 했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장윤기가 5월 5일 날 검거되면은 우리가 경찰이 고소를 시키면은 10일 동안을 유치장에 수감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일반이라든지 아니면 부친이나 유족 그 관계자들이 면회를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하루에 3번이 가능하고 30분 가능한데 5월 6일 날 그리고 5월 8일 날 송치하기 전 5월 13일 날 면회를 했습니다. 예. 면회를 하는데 사실상은 면회를 할 때 단둘이 시키는 게 아니고 옆에 수사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녹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녹취를 확인해 봤더니 일단은 뭐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수본에서 아마 철저하게 녹취본을 따지는 것인데 이럴 수는 있겠죠. 만약에 대화를 할 때에 소곤거리거나 작게 얘기하면 모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필담은요? 필담도 할 수 있잖아요. 필담도 하기 쉽진 않습니다. 예. 가려면서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 5월 8일에 알다시피 리얼돌 2개를 파손해서 훼손했습니다. 숨겼기 때문에 그 전에는 리얼돌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면담하는 과정에서 어떤 눈짓이라든지 다른 것을 해가지고 암호로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는 있는데 네. 어쨌든 대화할 때 녹취가 되기 때문에 녹취록을 철저히 검증하다 보면은 어떤 대화를 나눠졌는지는 어느 정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장윤기 아버지의 손을 거친 핵심 증거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케이블 타이 뭉치는 집에서 발견되긴 했고요. 성인용품, 블랙박스, 휴대전화 같은 것들은 훼손이 의심되거나 실제로 훼손해서 유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경찰 수사 상황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 장윤기의 통신 기록을 제대로 조회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무배 팀장님, 보니까 단순 할인 혐의로 보고 조회를 1년치 통신 내역을 안 한 것 같은데 피의자의 통신 기록을 조회해보는 거 이건 좀 기본 수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수사기법상에 통신자를 받기 위해서 통신 기록도 조회를 하고 금융계좌도 하고 그다음에 블랙박스를 확인을 하는데 경찰에서 안 한 건 아니고요. 3개월 정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금융조사 그렇고 통신조회를 3개월 했는데 검찰에서는 1년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그 수사관들이 볼 때에는 살인 사건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3개월 정도만 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수사건이 파장이 컸기 때문에 6개월이나 1년 전걸 했어야 되는데도 아쉬움이 있는 것인데 네. 어찌됐든 간에 경찰에서는 하긴 했지만은 기간이 짧았다. 근데 그거를 검찰에서는 송치받은 다음에 1년 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강간 살인에 관계된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수사를 미진하게 했다. 이렇게 화살을 받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피해자 이채원 양의 어떤 유품이라고 해야겠죠. 이것들이 제대로 유족에게 인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보니까 경찰이 임의로 폐기 처분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잘 보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사실상은 압수를 한 다음에 압수물을 확인한 다음에 검찰에 송치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압수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의 유족한테 이걸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옷에 피가 묻어 있다 그러면 본인들이 안 가져가면 폐기할 수는 있지만 본인한테 물어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운동화라든가 옷 같은 거를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압수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이 없다. 그럼 수사할 때 사실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걸 가지고 유족들이 지금 문제를 삼고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하는 것인데 네. 이번 수사에 보면은 선배로서 사실상 정확히 했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또 미진한 부분이 아니고 경찰관끼리 6차 때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시기에 빠져 있는 건데 어쨌든 물건을 압수 안 하면은 본인들한테 확인한 다음에 폐기를 하건 폐기 안 하면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예. 경찰은 장윤기 사건으로 수사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유사 사례 파악에 나섰는데요. 이런 대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전체 경찰 가족의 사건을 전부 다 다시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김성태 의원님, 예. 이게 뭔가 제대로 된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경찰 직계 가족과 관련된 그런 전방위적 이제 몇 년치, 3년치 안에 이제 내용을 다 수사하겠다는 건데 그걸 점검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게 왜 경찰청장을 계속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를 하면서 13만 경찰 조직을 제대로 지금 현재 지휘하고 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민생 제한이 이루어지는지 이걸 지금 대통령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 예. 그렇다고 해서 행안부 장관인 윤호중 장관이 지금 현재 이 경찰의 이 지금 현재 경찰청장을 이렇게 계속 직무대행 체제로 이런 경찰의 영이 제대로 서지 않는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해야 되는 거. 어제인가요? 며칠 전에도 그 피해자 여고생 그 어머니가 네. 예? 살인마를 도우는 경찰 그 절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뒤늦게 언제 오늘이야 그나마 경찰 청장 직무대행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거는 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할 게 아니에요. 최소한 장관 내지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하고 이 수사에 대해 그동안 경찰 조직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비호하고 증거를 인멸 은폐하기 위한 이런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벌백계 하겠다는 그런 단호한 그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 중요한 것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자신도 이 지금 이제 중수청 공소청 이제 10월달 출범하지만은 경찰의 전면적인 이 수사 100%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정말 제한적인 보안 수사권이라도 일정 부분 좀 남기자 하는데 그걸 걷어찬 사람이 친정집 민주당이에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8.17 전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민주당이 좀 각성하고 변화하는 계기로 가져야 됩니다. 네. 물론 민주당에서도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보자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리로 돌아왔고요. 오늘도 단연 이 이슈부터입니다.
이 파면 팔수록 아버지가 경찰인 장윤기를 동료 경찰들이 봐주기 수사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죠? 제 앞에 범죄심리 전문가 오윤성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장윤기 아버지가. 어제는 경찰, 오늘은 검찰. 왜 핵심 증거들을 아버지로서 은폐했는지를 좀 검찰도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제 화면을 하나 만나볼게요. 저는 좀 이게 충격적인데 아마 이게 검찰 조사에서도 밝혀졌겠지만 장윤기 아버지와 수사팀장의 통화 내용. 아버지가 아무리 경찰이라고도 수사팀장과 통화할 수 있냐 혹은 아들과도 통화할 수 있냐 이건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휴대전화 버린 그 장소를 정확히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위치를 파악을 하려고 했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사실 그 언론에서 많이 등장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피의자와 피의자의 아버지 그것도 이제 그 아버지가 현재 경찰에 몸을 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 통화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점차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아 그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게 그 사건 발생한 나흘 뒤에 장윤기 바꿔달라라고 했더니 수사팀장 얘기도 있고 다음 화면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아들과 직접 통화도 합니다. 휴대전화 버린 곳 광주에 첨단대고 맞냐? 거기 맞다. 그러면서 그분들 말씀 잘 듣고 있어라. 휴대전화가 없어진 게 저는 오히려 지금 계속 국면이 접어들면서 케이블타이나 뭐 리얼돌 같은 성범죄 관련 증거들보다 저 휴대전화가 없어진 거에 좀 더 주목해야 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윤기 같은 경우가 유심 칩을 갖다가 빼고 예. 그리고 이제 휴대전화를 이제 본인 얘기는 영산강에는 첨단대교 아래로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본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그 어떤 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범행을 하기 직전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휴대전화를 이제 어떻게 찾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어떤 활동 중에 하나다. 이미 이제 이전에 있었던 휴대전화는 전부 다 소각을 레벨 시켜버렸다. 태워버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버렸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그분들 말씀 잘 듣고 있어라. 뭐 이런 것들이 마치 케이블타이 얘기했을 때 누가 봐도 뭐 결박이나 혹은 성범죄를 저지르는 도구로 추정되지만 나 이거 집에서 전선 묶으려고 쓰려고 했다라는 것도 혹시 아버지의 조언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현재 뭐 정확한 그 두 사람 간에 있어서 이 통화 내역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뭐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예. 지금 이제 워낙 여러 가지 어떤 그 피의자하고 또는 그 장경감하고의 어떤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건 가능성은 상당히 뭐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오 교수님 범죄심리 전문가니까 저렇게 장윤기가 약간의 모르겠어요. 뭐 좀 쉽게 납득이 안 되는 케이블타이는 뭐 전선문문 용도로 썼고 그게 저 SUV에 있었던 건데라고 얘기하는 거. 되짚어 보면 살인을 저지르고 아까 화면에 나왔지만 좀 시선도 고개도 딱 치켜들고 모자도 안 쓰고 이런 부분들이 혹시 뒤에 아버지 경찰에는 아버지가 있다는 자신감 이런 발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단정해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원래 이 장윤기가 자기는 이제 그 강간살인의 그런 방향으로 만약에 경찰이 추궁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처벌이 훨씬 강하다라는 것을 갖다 본인이 알았을 텐데 그렇죠. 돌아가는 그 분위기가 일반 살인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게 어쨌든 지금 의혹들은 동료 경찰들이 도와준 셈으로 성범죄 증거들이 폐기가 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그 어떤 성범죄와 관련된 것이 있으면 그걸 집중적으로 파야 되는데 아하. 그게 이제 집중적으로 파지 않았으니까 예.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처벌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처벌이 낮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심리학적 용어로 기준점 대비 효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의 단죄를 받을 건데 예. 예를 들면 7, 80 정도 받았으니까 본인도 안도감이 있고 그렇죠. 그게 어쨌든 아버지의 도움이 있건 없건 그런 것 때문에 저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도소 가서 자기는 자격증 따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 저런 범죄를 저지르고 이게 이제 그 성범죄 관련돼서 살인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어떤 희망이 없는 것인데 예. 자기는 이제 저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난 이후에 자기 들어가서 뭐 자격증을 따겠다라고 해서 이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뭐 어떤 그 공분을 산 그런 일이 있는데 예. 아마 그런 것도 이번에 좀 생각을 해보니까 좀 연결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저런 행동 그리고 아버지와 직접 통화 참 일반인이라면 가능할 수도 없는 살인범과 아버지 경찰의 통화 휴대전화 어딨냐라는 위치 얘기까지 화면 한번 볼게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런 것 같아. 아까 얘기했던 내가 원래 성범죄 살인을 저질렀는데 일반 살인죄로 간다. 재판에 넘겨서 안도감. 이런 것들이 지금 저런 내용들을 보면 고 이채원 양을 1km 넘게 미행했고 정차했고 유턴했고 헤드라이트 근처에 대기했고 그리고 다음 화면도 볼까요? 119에 신고해 줄 수 있냐라고 하면서 시선을 돌린 뒤에 흉기를 휘둘렀다. 저런 처음에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저런 상당히 치밀한 모습을 저질렀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경찰의 발각이 덜 됐다. 이런 거에 대한 장윤기 안도감일 수도 있는 거네요. 보통 이제 그 피의자들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그 과정에서 나는 이 정도까지 저질렀는데 거기서 추궁하는 것이 거기보다 기준이 훨씬 못 미친다라고 예.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100대를 맞을 걸 난 한 30대만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의 발로가 아니었을까. 저도 처음에 이 장윤기가 처음에 언론에 이제 노출됐을 때 예. 모자도 쓰지 않고 지금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디 뭐 산책 나가는 사람 표정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와서 이제 뭔가 앞에 있는 거하고 연관을 시켜보니까 그러게요. 그런 어떤 의혹도 상당히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뒷배가 돼서 뭔가 본인 죄를 감해주는 것 같은 이제 표현의 느낌. 왜냐하면 그분들 말 잘 듣고 잘 있어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휴대전화에 대한 부분도 좀 경찰이 해야 되는데 일단 경찰인 아버지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